GSS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산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학교가 있다는 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그 간사님, 부정 선생님 다 영어 독서, 특히 또 이제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제목을 세미나 제목을 붙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님과 같이 상의해서 보약이 되는 영어 독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미나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질병을 딱 고치는 게 아니라 몸을 상태를 다 좀 건강하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독서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당장 뭐 시험 성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체질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그리고 또 뭔가 일을 할 때 힘이 되는 그래서 풍성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영어 독서인데 저는 이제 그 정발산동에 초가집 사거리인지 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근처에 작은 이제 영어 도서관을 하고 있어요. 한지는 한 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다양한 부모님들 영어 때문에 우리 각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지도 다 맞고 그리고 또 그 긴 10년이라는 짧은 세월인데 길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를 가장 아이들이 부담도 안 느끼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어 실력을 쌓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린 결론은 제가 영어 도서관 해서가 아니라 영어 독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 GLCS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이 각 개인의 어떤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시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한 어떤 글로벌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영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영어는 사실은 전 세계에 거의 지금 4분의 1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알게 모르게 제1 모국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제2 외국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영어 유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거의 저희하고 다른데 지금도 저희가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만 영어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영어를 통해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 학부모님들이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영어를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이게 결국 목표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어떤 영어 교육에 쫓아다니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어떤 교육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분명한 어떤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의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그 기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주는 여러 생각들, 뒤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기본을 잃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영어라는 것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성결 조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위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깨어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게 성결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이가 다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영어라는 도구, 영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 그리고 또 전반적인 실력적인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게 영어의 부분을 서포트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시간으로 승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국어를 배우잖아요. 물론 모국어에서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유창하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국어는 다 배우잖아요. 영어도 시간, 악기 연습 시간에 비례하는 것처럼 정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많은 시간,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많은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는 많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을 넘어선다는 거죠. 최경주 골퍼, 그 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연습을 한대요.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할 때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 중에서 보면 하루에 10시간씩 영어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6학년 정도 됐을 때 유창한 영어 실력이 쌓이는데 만 시간을 만약에 6학년까지 우리가 영어를 학교든 집에서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만 시간이라면 그러면 한 하루에 5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매일 5시간씩 6년을 해야지 만 시간이 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학교에 있으면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했으니까 그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수업 시수 얼마나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 일주일에 10시간이 영어를 배우기 위한 시간이고 영어 연극이나 다른 기타 그 액티비티를 포함하면 한 17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일주일로 나눠볼 때 하루에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이거든요. 근데 집중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집중했을 때 2시간에서 3시간이고, 딴짓하면 그건 사실은 그 시간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집중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으로 아이들이 영어가 유창해지길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 학교에 영어 국제학교에 보냈으니까 이 정도 보냈으면 영어 유창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라는 거죠. 저희 도서관은 사실 미국에서 공교육이나 아니면 유학 중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방학 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베이징이나 전 세계 파키스탄 이런 데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간 아이도 있고 돌아와서 방학 기간에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영어 실력이 의외로 유창하지 않아요. 한 4, 5년 다녔다 그러고 나름 여기서 굉장히 똑똑해서 유학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국제학교 이제 그 시민권자 아이들 다니는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어머님들도 걱정이 뭐냐 하면 학년이 올라가면 얘네들 영어 실력이 미국 본토에 있는 애들보다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학교를 믿고 우리 교육을 다 이제 믿고 신뢰를 갖는 건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베이징이나 이런 상하이나 이런 데서 국제학교라 그러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섞여 있어요. 주재원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다 외국인이시고 그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영어 쓰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확 떨어진다. 그럼 우리 국내잖아요. 집에 가면 다 한국어의 환경이고 에듀플렉스라는 곳도 그런 이제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학교에서 고등생들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한 걸로 우등생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3시간이 필요하다. 3시간을 스스로 해야지 통계를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잘 받고 그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느냐,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학습적인 공부를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그래도 2-3시간씩의 어떤 영어 환경이 노출이 돼 있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영어 독서에 특히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학습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어느 나라만 볼 것인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로마만 보겠다라는 것처럼 유럽에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이탈리아만 보겠다, 아니면 프랑스만 보겠다 이런 것처럼 영어도 만약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영어 독서예요. 영어 독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영어 독서는 일단
일단 아이들 정서에 유리하게 되지가 않아요. 학습적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영어 77,000, 33,000을 하면 굉장히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애들 정서에 맞지 않은데 억지로 물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경우에는 초점이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맞아서 많이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영어 독서는 각 아이에 맞는 정서에 맞는 영어 책을 골라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가다 보면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니까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수거 굉장히 많이 외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좋아서 하신 분도 있지만 고통스럽게 외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지금도 다시 그 영어 수거를 회화로나 라이팅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드물 거라 생각을 해요. 열심히 외웠거든요. 시험식으로.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 나중에 그렇게 막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암기를 시켜도 그거는 쓸 수 없는 영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어 독서는 문장으로 또 내용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또 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팅으로 스피킹으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6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하신다면 영어 독서만 학교에서 숙제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 독서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서포트를 해주시면 사실 저희 도서관에는 외국인 선생님들도 오시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지만 우리 GLCS 선생님들처럼 학구적인 선생님들 지금 못 뵀어요.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막 연구하고 책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냥 가정에서의 어떤 서포트 없이 선생님들이 영어 읽기부터 다 하나하나 봐주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니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은 정말 영어를 꽃을 피울 수 있게 정말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영어 독서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이 6년, 1학년에 들어와서 6학년 졸업할 때는 영어가 유창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이제 베이징에 지금 국제학교 가는 이 회원 어머님이 메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이분은 아이가 6살 때부터 굉장히 집에서 이렇게 영어로 홈스쿨링을 하신 분이에요. 일반 학교는 다녔지만 근데 아주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책 읽기를 시키셨고 지금 이제 갑자기 남편분이 베이징으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됐는데 제가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영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여진이는 바로 7학년으로 들어갔어요. ESL 코र्스 받지 않고 바로 제2외국어 수업도 듣고 이번 학기에 받장도 맡았어요. 여진이는 학교 인터뷰하고 시험 보는 날 인터뷰 매니저가 너무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ESL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합격입니다. 이 학교가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학교래요. 그 베이징에서도 여러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다른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시험을 봐도 인터뷰를 봐도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 바로 합격, ESL도 통과하고 반장에 너무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그동안의 어떤 노력이 사실은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한 토대, 어떤 보약이라면 보약을 제대로 때에 맞춰서 건강하게 잘 이제 토대를 쌓아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도서관 국출이 덕분에 우리 여진이 영어 실력이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한국엄마, 거기 한국엄마들이 너무 놀라워한대요. 여기에서 직접 이 영국 국제학교에 여기서도 직접 국제학교에 들어가기 쉽지 않대. 어떻게 들어갔냐. 다른 국제학교 다녀도 ESL 코스는 꼭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ESL 코스도 밟지 않고 그럼 그냥 웃는데요. 이 영어 독서의 힘이거든요. 그 북경 오기 전에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던 것을 다 이루어주셨다고 기도하는 어머님이셨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마치셨는데 고까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역할을. 물론 집에서 홈스쿨링 해서 교육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집에서 만들어 주시느냐. 귀찮은데 애하고 안 맞는데 이런 걸로
간과하느냐. 그 차이가 사실은 6년 뒤에, 2, 3년 뒤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부모님들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좀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지만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믿었는데, 그냥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영어 독서를 도와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정발센터 저희 도서관으로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독서가 중요하다는데, 영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럼 우리 영어 독서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나 영어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영어 독서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지금 이게 프린트물 받으셨죠? 프린트물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읽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들어왔을 때도 파닉스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니면 유치원 때 지금 둘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엄마가 영어 읽어주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해주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 하는 사실은 스토리텔링 하면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부모님이 다 인지해서 정말 말하듯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한국 부모님들은 그건 어려우세요. 그러면 책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준비를 먼저 살펴보세요. 좀 엄마가 좀 이 책은 내가 읽어줄만 하다, 이런 책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토리를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어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숙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이 왔을 때 그냥 목소리에 강약을 주면서 애할 때 좀 모션을 좀 크게 해도 되고, 그 어떤 목소리, 남자 목소리를 냈다, 여자 목소리를 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아이들에서 오디오 테이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실 때, 내가 영어 스토리텔링 이렇게 잘해준다에 도취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다리예요. 아이가 독립적인 책을 읽기 위한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셔야지. 그건 쭉 6년 동안, 물론 전 지금 고등학교 친구 아들인 저희 아들한테 한글로 된 저희한테 크리스찬이니까 그 큐티 내용들을 읽어줘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걸 떠나서 독립적으로 책을 읽기 위한 어떤 전 단계라는 걸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의 어떤 스케일대로 그냥 엄마가 취해가지고 부모님이 취해서 읽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기 위한 전 단계로 책과 친해지는 단계,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재밌게. 영어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다, 부담 없다, 또 읽고 싶다, 우리 엄마가 정말 재밌게 읽어주는구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어떤 그 영어 책을 조금씩 읽으려고 그럴 때는 큰 소리로 따라하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혼자서 책 읽기 전에. 그러면 다음 분이 넘겨주시면, 큰 소리로 따라하기는 한 문장씩 부모님이 먼저 저희 큰아이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외국 책들 보면, 리딩 책들을 보면 먼저 부모님이 읽어주시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이 한 줄 읽고 아이가 따라 읽고, 세 번째는 같이 합창하듯이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가 부모한테 읽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적인 책 읽기를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 읽고 책을 정해서 내일 읽는 거, 반복을 통해서 유창한 책 읽기, 그리고 읽기 발표에 대해서 정말 아이가 잘 읽었다 그러면 시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유창한 책 읽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인 책 읽기를 하기 전 단계로 스토리텔링, 컴퓨터 따라 읽기가 있어요. 그러면
반복을 통할 수 있는 어떤 책들은 어떤 책이 좋을까? 매일매일 엄마가 다른 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둘째, 늦둥이 딸이 있어요.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작은 애는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이 같이 있는 번역, 그 한영, 어린이 성경 책들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는 한글로 읽어줬다가, 그 다음에 영어로 읽어주고, 그걸 그 아이 한 3학년부터, 3살, 4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겉표지는 다 나달나달해졌어요. 그거 꾸준히 읽는데, 지금 느린 저희 딸도, 그걸 이제 본인이 읽겠다고. 거의 아직 암기가 된 거죠. 웬만한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책은 하나 정해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매일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시라면 성경이 참 좋고요. 어린이 성경이 참 좋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정말 좋은 내용. 봐도 이 아이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어떤 책을 정하셔서 그건 꾸준히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를 그래서 반복해서 그 책 하나를 3, 4년 걸려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책 하나를 정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영어 독서는 1학년 때, 2학년 때, 한 3, 4학년 때는 다독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집중적인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아이들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책을 읽었다.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저희도 송환에 30권 읽으면 작은 선물을 주지만 집에서는 한 10권, 5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다 읽고 나면 떡볶이, 아니면 다 읽고 나면 딱지 사주고 이런 다양한 걸로, 아니면 이거를 100권을 읽었다. 방학 동안 100권을 읽었다 그러면 이제 놀이동산을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희생을 해서 잔재미를 주세요. 부모님들이. 네. 그리고 이 시상을 하면서 아이도 부모도 좀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가 영어 독서에 푹 빠지기 전에 읽은 책도 기록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또 번수별로 다양한 이벤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부모님들은 좀 일지를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 보면 일지에 오늘 우리 아이가 어느 영어책을 봤는데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다.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조금 적어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난 일기 쓰는 거, 일지 쓰는 거 싫어. 그럼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꾸준히 쉬지 말고 오늘 건너뛰어도 내일 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어를 부모가 영어 독서를 좀 읽어주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글자씩 같이 따라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독립적인 책읽기가 됐을 때 재미있는 책을 같이 선정해서 리스닝하고, 아이들이 글자하고 책하고 리스닝하면서 읽어가는 그 과정까지를 도와줄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초등학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좀 굉장히 좀 부모님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고요. 5학년부터 6학년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제대로 왔다면 빠지니까 조금씩 손을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되면 부모님들이 영어로 아이들을 도와주실 일은 없어요. 요 시기, 초등 1, 2, 3, 4, 5, 6학년 시기를 매일 1시간간 GLCS 학부모님들이 영어 독서를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영어라는 게 외국인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미국인들에게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실력까지는 될 수 있어요. 6학년 졸업하고 나서 바로 SAT 시험 봐가지고 만점받고 그런 실력은 갖기는 어려웠지만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기본적인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미국 아이들을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책 읽기 수준이 높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해리포터가 가장 감명이 깊게 읽은 책이라는 기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이제 3, 4학년 때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재미를 위해서 처음에는 재미 위주의 책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마시고 너무 또 좋은 책만 읽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도 마시고 아이들이 정말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저 책은 좀 빼고 싶은데 이런 책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책으로 우리 아이가 좀 안 좋은 영향력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시고 좀 정말 그 아이가 원한다면 읽기도 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좋은 책, 재미있으면서도 아이들한테도 재미있으면서도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책을 고르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제가 일단 샘플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 볼 수 있는 책들을 보여드릴 텐데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저도 책을 한글 책도 좋아하고 영어 책도 좋아하는데 지금 이거는 GLCS에서 하는 강의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좋은 책은 바이블이에요. 한 책을 읽는다면 바이블만 익히셔도 사실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역사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철학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는 한 책만 정해서 이렇게 읽길래 그러면은 바이블을 보내드리고요. 어린이 바이블부터 해서 청소년 바이블까지 다양한 에디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좋은 책들이 있어요. 읽어야 될, 특히 교양으로 읽어야 될 책들을 잘 선정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좋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밥상을 차리더라도 햄이나 첨가물이 많이 들은 음식을 차리는 밥상도 있지만 우리 몸을 생각해서 가끔 햄버거를 먹을 수도 있고 가끔 과자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매일 먹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오듯이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좋은 주식은 사실은 바이블이고 조금 변형을 주려면 다양한 좋은 고전이나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재밌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친구들이 보면 좋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엄마가 읽어주셔도 좋고, 보통 책 읽을 때는 엄마가 한 번 읽어주고 여기 엄마가 읽어주고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점차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때 서서히 문자 쪽으로 시선을 가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용도 참 재밌고요. 스토리텔링 해주셔도 좋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봐도 좋은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하드커버 그림책이고 그리고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나 한 중학년, 3, 4학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좀 책 읽기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역사도 있고 약간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또 성경적인 어떤 사진들이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예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판타지로 알고 있지만 여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반지의 제왕도 여러 의미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 C.S. 루이스는 대표적인 기독교 크리스찬 작가이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책들을 좀 편안하게 읽기셔도 좋지 않나.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다양한 버전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에디션으로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있는 이런 다양한 그림책도 있어요. 초등 저학년들이 보기 참 좋고 스스로 읽기 좋은 책들이에요. 읽기 쉽고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테이프도 들을 수 있는 책들이고요. 이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면 좋을 책이에요. 닉 부이치치 아시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분이 작년에 쓴 책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사실은 실제 어떤 구어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에도 좋고
또 영어의 실력적인 면, 실제 생활 영어에도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적절하게 부모님들이 우리가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을 보듯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장을 보잖아요. 한 번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보시는 분들은 공산품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다양한 야채나 신선한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장을 보시는 분들은 두세 번 보시는 걸로 알아요. 매일 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그런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책을 부모님이 항상 아이한테 적절하게 영어 독서를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신선한 야채를 고르듯이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듯이 책을 집에 세트를 쫙 사다 놓고 인터넷에 이렇게 평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GLCS에서도 분명히 도서관이 많이 될 거고 그때 부모님이 수고스럽지만 와서 같이 놀아보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공공도서관에도 영어책이 굉장히 많아요. 풍경이나 마두나 여러 아람들이나 가보시면 영어책 많거든요. 조금의 수고는 필요하지만 그 정도는 부모로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고고요. 그랬을 때 아이가 읽지 않는다면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꿔주면 돼요. 적절하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모의 어떤 마음가짐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고 남들 다 좋다는 그 하버드 대학도 보내고 이런 목적으로 영어를 읽히고 하신다 그러면 그건 가장 중요한 걸 읽고 가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낮더라도 나중에 크게 쓰시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 중심이 섰을 때 영어라는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잘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 수업 잘하고 또 마치고 나서 영어로 유창하게 이 글로벌한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도구 중에 하나인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아이들 영어책을 익히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굉장히 느긋하셔야 돼요. 여유가 있으셔야지 세상적인 불안함에 막 쫓기듯이 지식을 쟁취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더 높게 하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부모 욕심을 갖게 된다면 사실은 교육은 망쳐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됨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의 목표는 부모가 부모 되는 거래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 되는 거. 그러면 부모가 정말 부모답게 쓰는 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부모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성품, 따뜻한 사랑, 기다림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서서히 배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고 우리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 주입되는 생각에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부모가 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잊지 말고 가실 수 있는 우리 GLCS 학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3분 정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11시 30분까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들리지가 않는데. 네. 네. 라이팅, 사실은 학교를 다니고 있죠. 7살이에요. 언어일리미드 2단계 읽고 있는데 라이팅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원론적인 문제로 가는데, 라이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건 한국에서는 보면,
한글 독서와 한글 그 장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팅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아이들이 한두 장 팽팽하게 적는데 별 내용 없이 막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한글 독서가 빠지고 나서는 영어 독서의 어떤 그 토대가 쌓아지지 않아요. 영어 책으로 재밌는 책만 봐요. 재밌는 책 보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떤 지식 언어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독서 정말 다양한 골고루의 어떤 한글 독서가 토대가 돼 있고, 한글 라이팅에 뭐 정말 한두 장 정말 자기 생각을 잘 쓸 수 있을 때 영어 라이팅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학교에서 만약 개인적으로 집에서만 교육을 한다면 라이팅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단계별로. 라이팅 수업이 다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쓸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적인 사고가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이 영어라는 어떤 도구로 그대로 옮겨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로 뭐 끄적끄적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쓴 글쓰기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 글쓰기,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영어 일기를 보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우리 보통 막 급한 마음에 영어 일기 막 쓰는, 뭐 본인이 저절로 막 나와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말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하루는 한국어 일기 쓰고, 그 다음날은 영어 일기 쓰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야말로 말릴 필요 없고, 또 영어 쓰기 좋아해갖고 막 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릴 필요는 없지만, 먼저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글쓰기가 되는 게 선결이고요. 영어 글쓰기를 좀 시켜주고 싶다, 단계별로 시켜주고 싶다,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럴 때는 책 제목 정도 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책 제목 쓰는 거, 책 한 권, 내가 뭐 언어행위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책, 한 번 내가 만들어 보는 거. 그 책 제목을 그대로 리라이팅해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른이지만 영어 100개 쓰기 하거든요. 정말 좋고 이 내용은 정말 내가 갖고 싶다. 이 내용 정도의 글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100개 쓰기를 해요. 좋은 문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라이팅 하는데. 다른 분도 지금 예.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질문하라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 내 생각을 막 개연을 얘기하고 뭐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대요. 이렇게 유학을 가도 조용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하고 질문하면 굉장히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가 자기 틀을 깰 때 아이들은 변해요. 우리는 안 그러면서 너희들은 발표도 잘하고 너희들은 글도 잘 썼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글로벌한 리더는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아직 영어로도 되고 한국말로도 되고 제2외국어에서 중국어, 일본어로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거 궁금한데 질문하기 조금 그렇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을 드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게 뭔가를 좀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5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떤 분 사실은 어떤 분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연을 들어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어떤 객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의 적성
그러니까 공부도 적성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물론 환경도 우리는 이렇게 만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6남매 중에 본인만 공부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 적성을 찾아주는 게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은 내 내면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모님들은 색안경을 끼고 우리 애를 봐요. 우리 애를 의사를 만들고 싶다. 우리 애를 변호사를 만들고 싶다. 얘가 조리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그 색안경으로 아이를 맞추는데 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성격 조건은 그건 것 같아요. 부모님의 내면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아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의 어떤 쓰임받는 글쎄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보여서 이제 그 아이의 적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어찌 보면 부모 역할인데 어떤 분은 한 3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지켜보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소명, 사명을 찾아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아이의 적성이나 소질을 잘 발견해 주시고 우리 아이가 뭐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건축가가 될 수도 있어요. 미켈란젤로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명화들을 많이 남기나.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되 우리 아이들이 꼭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고 가서 공부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런 영어 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영어 독서고 그거는 GSC에서 선생님들을 믿고 또 부모님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씩만 도와주시면 분명히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늘 세미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